아주 먼 옛날 조선이라는 찬란한 땅의 백성을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왕이 살았답니다. 그분은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저 하늘의 별자리를 깊이 헤아리고 빗방울 하나까지도 정확히 측정하는 신비로운 기술로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꿈꾸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성군으로만 기억되는 이 왕에게도 남들에게는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고뇌와 어쩌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그저 위대한 업적의 주인공으로만 알려진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와 수많은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백성을 향한 사랑을 굳건히 지켜나갔던 한 인물의 드라마틱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과연 그 왕은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지켜내려 했던 비밀스러운 꿈과 고뇌가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 궁금증을 안고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향해 함께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과 변화의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젊은 세종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늘 창문 너머로 땀 흘리며 일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애틋하게 바라보셨다고 해요. 가뭄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애태우는 농부들의 안타까운 시름, 예측할 수 없는 홍수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들의 망연자실한 표정,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젊은 왕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여운 백성들이 하늘의 변덕스러운 뜻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세종대왕은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끊임없이 고뇌하셨죠. 그는 기존의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새로운 길, 바로 과학이라는 신비로운 지식과 기술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백성을 이롭게 할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식에 대한 그의 열정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고 할까요? 왕은 밤이 깊도록 서고에 파묻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책들을 탐독하셨습니다. 별의 움직임, 물의 흐름, 날씨의 변화에 대한 지식을 갈구하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노력하셨죠. 그에게 지식은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대왕은 한 인물에게서 번뜩이는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노비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손재주와 남다른 지혜를 겸비했던 장영실이었죠. 왕은 신분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능력만을 보셨습니다. 장영실의 손을 굳게 잡으며 그대의 타고난 재주를 마음껏 펼쳐 이 나라 백성들을 이롭게 하라고 격려했을 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오직 백성을 위한 희망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을 발탁하는 것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과학으로 열겠다는 세종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이처럼 왕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장영실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놀랍고도 기발한 과학기구들을 하나둘씩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해의 움직임을 통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 물의 흐름으로 밤낮 없이 시각을 알리는 물시계,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치구기까지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신비로운 도구들이었죠. 백성들은 낯설지만 유용한 이 기구들을 보며 신기해하고 감탄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자경루의 종소리가 정시에 울려 퍼질 때면 모두가 놀라움과 함께 감탄사를 터뜨렸을 테고요.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것에 대한 시선이 모두 환영 일색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보수적인 신하들 사이에서는 서서히 의심과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전하, 이는 옛것을 거스르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인간이 함부로 조작하는 괴이한 술법이 아니옵니까? 라는 비난이 왕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세종은 이 난관 속에서 자신의 꿈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욱 깊은 고뇌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전하,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궁궐 대신들의 외침은 단순히 새로운 기구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굳건히 지켜온 나라의 질서와 유교적 사상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했죠. 하늘의 뜻을 인간이 헤아리고 조작하려 한다는 세종대왕의 혁신은 기존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위협이었고요.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왕의 순수한 과학적 꿈은 그를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위한 길을 걸을수록 마치 거친 파도 속 홀로 버티는 배처럼 더 큰 고립감과 싸워야 하는 외로운 왕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왕의 눈빛엔 고뇌가 서려 있었을 겁니다. 궁궐 창밖을 응시하며 시름에 잠긴 세종의 뒷모습은 언제나 무언가를 감내하는 듯 보였죠. 백성의 안위를 위해 밤낮 없이 고뇌하는 왕의 등에 이제는 무거운 정치적 압박과 대신들의 거센 반발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때 세종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함께 꿈을 꾸던 장영실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임금이 타는 가마, 어연이 부서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이 사건은 세종의 개혁에 반대하던 보수 세력에게 더할 나위 없는 절호의 공격 빌미가 되었죠. 전하, 이는 분명 하늘이 노한 징조입니다. 괴이한 기술에 빠져 하늘의 뜻을 거스른 장영실을 즉시 벌하여 하늘의 경고에 따르십시오. 대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빗발치듯 상소를 올리며 장영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신하이자 꿈을 함께 꾸던 동반자를 지키고 싶었던 세종대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 상황이 장영실 개인의 잘못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향할 비난의 화살이 장영실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며 왕은 깊은 죄책감마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세게 몰아치는 대신들의 파상 공세 앞에서 세종은 자신의 신념과 신하의 안위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결국 장영실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지게 되죠. 이는 세종의 위대한 과학적 성과가 한순간에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원대한 꿈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이를 희생시켜야만 했던 왕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마치 자신의 한쪽 날개를 잃은 듯한 상실감에 휩싸였을 테지요. 이렇듯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과학의 꿈을 펼치기 위해 남몰래 헤아릴 수 없는 고뇌와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품었던 진정한 광의 비밀 중 하나였을까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 깊은 좌절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고심했죠.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사랑하는 신하를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굳건한 의지가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과 희생,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남들에게는 차마 말 못할 깊은 고뇌이자 광의 비밀 단위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고독한 싸움 속에서도 오직 백성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뒤편에 가려진 왕의 외로운 싸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왕의 외로운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과학의 꿈이 깊어질수록 궁궐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의심과 반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이었을 테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수적인 신하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단순한 기이한 술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오랜 세월 굳건히 지켜온 자신들의 권력 구조는 물론 나라를 지탱하는 사상적 기반까지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씨앗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할 지도를 펼쳐놓고 새로운 계획을 고심하던 세종대왕의 마음속에도 점차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와 홀로 맞서는 듯한 고립감을 느꼈을 테죠.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옛것을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왕의 귀에는 백성을 위한 그의 노력을 폄하하는 수군거림이 마치 칼날처럼 박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세종의 곁에서 늘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던 재주 많은 신하, 장영실에게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던 물시계,
자경루의 관리 책임자였던 장영실은 왕이 타는 가마, 즉 아녀를 제작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녀가 부실하게 만들어져 왕이 탑승한 상태에서 부서지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죠. 이 사건은 장영실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하,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괴이한 술법을 부리던 자가 결국 왕의 위엄까지 해치려 드는군요. 라며 거센 상소들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녀 사건은 장영실 개인의 과실을 넘어 세종대왕이 추진하던 모든 과학 정책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절호의 명분이 되었던 것이죠. 세종대왕은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신하이자 자신의 과학적 비전을 함께 공유했던 장영실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으로서 나라의 안정과 더 큰 백성의 안녕을 생각해야 했죠. 만약 장영실을 감싸 안는다면 보수 세력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 궁궐은 혼돈에 휩싸일 것이고 어렵게 쌓아 올린 과학의 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은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장영실에게 관직을 박탈하고 그의 모든 활동을 금하는 벌을 내렸던 것이죠. 왕의 옆에서 하늘의 별을 헤아리고 땅의 이치를 탐구하며 백성을 위한 놀라운 발명품들을 만들어내던 장영실은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쓸쓸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세종대왕에게 있어 마치 자신의 한쪽 날개를 잃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이를 희생시켜야만 했던 왕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이 남들에게는 차마 말 못할 깊은 고뇌이자 광의 비밀 단이었을까요? 자신의 비전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선택과 희생. 눈앞에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도 더 큰 대의를 지키려 했던 그의 외로운 싸움은 역사의 기록 속에 온전히 담기지 못한 채 왕의 가슴 속에 응어리처럼 남아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이 깊은 좌절과 상실감 속에서도 세종대왕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장영실은 떠났지만 그가 뿌려놓은 과학의 씨앗들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굳건한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그는 밤늦도록 홀로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끊임없이 고심했습니다. 어쩌면 장영실의 퇴출은 세종대왕에게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눈에 띄는 화려한 발명보다는 백성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조용히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비록 장영실이라는 소중한 날개를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세종대왕의 굳건한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넓고 깊은 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으려 했습니다. 눈에 띄는 화려함보다는 백성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그들의 삶을 묵묵히 지탱하고 풍요롭게 할 지혜를 찾아 나섰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강물이 깊은 곳에서부터 흐름을 바꾸듯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조선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백성을 위한 과학 발전의 염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수많은 반대와 개인적인 희생 속에서도 세종대왕은 굴하지 않고 과학 발전의 씨앗을 꾸준히 뿌려나갔습니다. 비록 일부 시도들은 좌절을 맛보았을지라도 그의 끈질긴 노력은 후대에까지 이어져 조선 과학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죠. 백성들은 그가 남긴 해시계와 물시계를 보며 정확한 시간의 흐름을 깨닫고 농사의 중요한 때를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치구기로 기록된 빗방울 데이터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귀한 지식이 되어 그들의 고단한 삶에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죠. 장영실이라는 이름은 비록 역사의 기록 속에서 쓸쓸히 사라졌지만 세종대왕과 그가 함께 일궈낸 위대한 업적은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역사의 흐름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나이가 들어서도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밤늦도록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죠.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탐구 정신은 마침내 백성 모두가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 바로 한글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자연의 이치를 탐구했던 과학적 사고의 정수가 이제는 백성들의 소통과 지식 습득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던 것이죠. 한글은 단순히 글자를 넘어 백성을 위한 과학적 사고의 결정체이자 모두가 함께 지식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지식의 민주화, 곧 백성 중심의 세상을 향한 마지막이자 가장 빛나는 과학적 성과였을 겁니다. 세종대왕의 이 모든 여정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위대한 꿈과 백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고뇌와 감내하기 힘든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을까요? 특히 장영실의 퇴출을 둘러싼 그 비극적인 선택은 세종대왕의 내면에 얼마나 깊고 아물지 않는 상처와 갈등을 남겼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학의 불씨를 결코 꺼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불씨를 더욱 크게 지펴 조선팔도 백성들의 삶을 환히 비추려 했죠. 그 순간이야말로 세종대왕이 자신의 비밀을 가슴속에 묻고 감내하며 보여준 굳건한 의지와 진정한 리더십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점일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단순히 눈부신 업적을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동료를 포기하고 남들에게는 차마 말 못할 고통스러운 선택을 감내하며 그 모든 비밀스러운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비전을 굳건히 지켜내는 숭고한 용기에 있다는 것을 세종대왕은 온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과 과학을 향한 그의 열정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숨겨진 고뇌와 그가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려 했던 소중한 꿈의 흔적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도가 늘 기존의 저항에 부딪히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예상치 못한 희생이 따르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놀랍도록 깊이 맞닿아 있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술적 도전에 대한 해답을 세종대왕의 발자취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대왕이 가슴 깊이 품었던 그 비밀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이며 그 험난한 길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고 또 무엇을 용기 있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가 남긴 울림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큰 가르침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감춰진 듯 빛나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잠시 세종대왕의 그 깊은 고뇌와 희망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위대한 유산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음미해 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